프랑스의 핵잠수함이 남중국 해에 진입하면서 미국,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갈등의 바다에 프랑스도 뛰어들었습니다. 잠수함은 모름지기 은밀한 무기인데 프랑스 국방장관이 대놓고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작전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작전 자체만으로도 한계가 큰데 대한민국도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동남아의 식민지를 경영했지만 현재의 동남아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습니다.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 해외 영토도 남중국해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작전은 순수하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영국이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동아시아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가 한 발 앞서 힘을 보탠 형국입니다. 플로랑스 발르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핵잠수함인 SNAM 에로데가 지원함 BASAM 세인과 함께 인도양으로부터 15,000km를 항해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메로데가 작전한 남중국해의 해역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갈등의 바다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어서 중국이 몹시 탐을 내고 있고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종 밝힌 바 있고 2019년 4월에는 타이완 해협으로 호위함을 보내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 핵잠수함을 파견했으니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의 강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은 이번 작전에 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다. 우리가 어떤 바다를 항해하든 유효한 유일의 규칙은 국제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 방문도 아니고 언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남중국해에서 벌인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을 프랑스 국방장관의 공개 선언은 다시금 대중국 견제의 움직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기존 4개국 쿼드 확장이 될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가 될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의 참여 의지가 결정적 관건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수장들은 18일 화상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한 쿼드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라 불리며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기치로 내걸어 대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의 차별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쿼드는 개선 및 발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쿼드 참여국을 기반으로 한 반중 전선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구체화될 경우 향후를 미국 주도로 우호국과 동맹국에 대한 쿼드 가입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쿼드에 영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어 정황상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 카드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쿼드 확대 구상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해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한 바 있고 정부는 당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쿼드 가입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쿼드 가입에 대한 기존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직 외교, 국방장관들이 중국 견제용 다자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한편 동맹국에 대한 핵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 지난해 1월 미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결성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는 1년여 연구와 토론 끝에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워싱턴 입장에서 아시아가 갈수록 글로벌 개입 전략을 위한 우선적인 전구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전략적 공조와 노력의 통합에 나서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전체 내에서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해 2019년 결성된 쿼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회담을 넘어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며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4개국과 공식적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핵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셈입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은 인도 최북단인 라닥 지역의 개론밸리를 놓고 무력 충돌을 벌였고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주요 우방국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인도가 아시아 경제 공동체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의존도는 해마다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회복, 전략적 자원 확대, 중국 견제 등을 위한 전략으로 쿼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구상처럼 쿼드가 아시아의 나토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4개국 모두 중국을 억제해야 할 이유를 갖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중국 압박 조치에서 단합된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경제 및 군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CO19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중국으로부터 관세 보복을 당한 호주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쿼드 회원국 간의 상호 의존도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1.2%로 미국과 호주, 인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근소한 차이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쿼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일본과 호주가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쿼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려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쿼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도 아시아 나토는 결코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7일 아시아 나토는 중국이 다른 모든 주요 국가와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시아 나토를 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미국에선 이미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확정 짓는 듯한 주장이 나오는 등 한국의 전략적 우호성이 양국 간혼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갈림길에 선 한국은
미중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